혹시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깊은 상처를 입거나 믿었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아 잠 못 이루며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한없이 선하고 유능해 보였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이기심과 비겁함을 드러내거나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동료나 친구, 심지어 연인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 학력, 지위, 재산, 그리고 세련된 말솜씨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된 얼굴, 그 사람의 진짜 본성과 인격을 알아보기란 실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속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졌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바로 그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싶거든 다른 무엇도 아닌 그저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라. 그렇습니다. 식사 시간. 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생의 작은 무대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지혜와 더불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식사 시간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식사라는 행위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와 본능이 표출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고픔이라는 본능 앞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완벽하게 숨기기 어렵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평생의 습관, 자라온 환경,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식사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퍼져나가듯 식탁 위에서 보이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화려한 말이나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그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찾던 모든 답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음식이 나오기 전, 그리고 음식을 마주한 첫 순간의 반응입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조급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그 사람의 인내심과 절제력을 가장 먼저 엿볼 수 있는 순간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그 조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는 비단 음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서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평정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음식이 나오기를 차분히 기다리며 함께하는 이들과 담소를 나누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이 마침내 식탁 위에 차려졌을 때 그 사람의 첫 반응을 놓치지 마십시오. 음식을 보자마자 눈을 빛내며 어떤 것부터 먹을지 탐색하는 사람, 마치 전리품을 앞에 둔 장수처럼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에 먼저 젓가락을 가져가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 음식을 앞에 두고 잠시 감사의 마음을 표하거나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세상 만물에 감사할 줄 아는 깊은 마음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늘 조화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리에 앉는 모습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망설임 없이 앉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창가나 가장 편안한 상석을 자연스럽게 차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는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결여된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먼저 양보하거나 어디든 괜찮다며 겸손하게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전체의 조화를 이루려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소인배는 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군자와 소인배를 가려내는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라면 그가 어른이나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들기를 기다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내심과 존중이라는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잠시 억누르고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와 사회적 규범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이는 그가 어떤 조직에 속하든 훌륭한 구성원이 될 자질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눈앞의 욕구에 충실할 뿐 타인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훗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공동체의 규칙을 어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저를 사용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가정 교육과 성장 배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젓가락질을 바르고 정갈하게 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른 젓가락질은 단순히 음식을 집는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그가 인내심과 절제력을 갖추었으며 기본적인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젓가락을 주먹을 쥐듯 잡거나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쥐고 식사를 하는 등 수저를 다루는 모습이 서툰 사람은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기본적인 예절 교육에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젓가락질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는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갈하고 안정적인 수저 사용은 그 사람의 침착하고 안정된 내면을, 불안정하고 서툰 수저 사용은 그의 다소 충동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속도 또한 그 사람의 성격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삼키고 쉴 새 없이 다음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과정의 즐거움이나 깊은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빨리 배를 채우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성향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빨리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너무 느리게 먹는 사람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습관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느린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성격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하나 고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입안에 음식을 넣고도 한참을 망설입니다. 이는 삶의 다른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느린 식사 속도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며 적당한 속도로 식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음식의 맛을 충분히 음미할 줄 아는 여유를 가졌으며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려 깊음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어떤 일을 맡겨도 능숙하게 처리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음식 자체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여러 가지 반찬이 있을 때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어 고기나 값비싼 해산물에만 집중적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때도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은 편하고 이득이 되는 일만 골라서 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이기심이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 위에서는 비겁함과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약용 선생은 경고했습니다. 반면 식탁 위의 음식을 순서대로 혹은 골고루 맛보는 사람은 겸손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특정 음식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잠시 접어두고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더라도 굳이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먹거나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매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중에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척도입니다. 입을 벌리고 음식을 씹으며 쩝쩝 소리를 내거나 국물을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식사 예절이 부족한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불쾌감을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무심함과 이기심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는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쉽게 무시할 것이며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음식을 씹으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매우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식사라는 행위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음으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진정한 교양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시끄러운 소리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을 꿰뚫어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날카로운 관찰자의 시선으로 밥상에 앉은 그 사람을 분석했지요. 우리는 그의 젓가락질 하나, 음식을 먹는 속도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그 사람의 본성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 밥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서툴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타인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칼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고요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젓가락을 가져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어른이나 윗사람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너무 빨리 먹느라 혹은 너무 느리게 먹느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떳떳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식사 습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군자와 소인배의 차이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인배는 남이 볼 때는 예의를 차리는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식탁은 바로 그 시험대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 모습은 군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소인배에 가깝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당신의 감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남긴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관찰자의 시선으로 돌아가 더 깊은 통찰을 위한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가 항상 즐겁고 풍족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한 음식이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없거나 식당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내심과 품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거나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식당 종업원의 작은 실수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질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불쾌함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신이 손님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려 하며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어떤 추한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반면 음식이 다소 입에 맞지 않더라도 묵묵히 식사를 계속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조용하고 정중한 태도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특히 식당 종업원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짓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술자리 또한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춰져 있던 본능을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고 점잖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거나 난폭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는 태도, 술을 권하는 방식, 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자제력과 본성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주량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 말입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며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위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거나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평소에 억눌려 있던 불만과 공격성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술의 힘을 빌려서야 비로소 자신의 나약함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고 그 이상 마시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뛰어난 자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술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술을 통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량을 존중하고 절대 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만약 술에 취하더라도 조용히 잠이 들거나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술이 들어가도 본성이 선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와 함께 조용히 술잔을 기울여 보십시오. 술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영혼은 당신 앞에서 가득 채워져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가 모두 끝난 후에 행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식사 후의 마무리는 그 사람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이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계산적인 이해관계에 밝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정작 자신이 베풀어야 할 때는 인색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자신이 먼저 계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다른 사람이 계산했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은 관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책임감 있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자고 제안하며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금전 관계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현명함을 갖춘 것입니다. 식당을 나설 때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사용한 냅킨이나 쓰레기를 한쪽에 가지런히 모아두거나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는 작은 행동은 그 사람의 몸에 밴 책임감과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먹고 마신 자리를 어지럽게 내버려둔 채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은 공공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뒤처리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는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흔적은 그 사람이 인생에 남기는 발자취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식사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 한 사람의 인격과 본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음식을 마주하는 태도부터 수저를 다루는 방식, 먹는 속도와 소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의 행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식사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몸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과 맑은 날, 기쁜 날과 슬픈 날,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그의 모습을 꾸준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 선생이 식사 시간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식탁이야말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직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의 진정한 인품을 알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약속보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정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응축된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르침을 거울 삼아 매일의 식사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 나의 식사 습관은 나의 인격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을까? 이러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갈고 닦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존경받는 군자의 품격을 갖추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빛나는 지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